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한동안 산불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3월로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지방에 눈비가 내려서 큰 걱정은 덜었습니다. 서울도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땅을 다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봄비는 생명의 봄비입니다. 벌써 풀꽃은 피어나고 있고요. 나무에는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봄비 하면은 맨 먼저 고려말 정몽주의 춘흥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봄비에 대해서 아름다운 연상을 할 수 있는 시입니다. 원문은 오원절구의 한 시인데 풀어서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되니 작은 소리 들리네. 눈 녹아 남쪽 시냇물이 불어나니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네,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가 주변이 고요해진 밤에는 빗소리가 들리고 그 비에 눈이 녹아서 냇가에 물어나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봄비를 통해서 새싹들이 얼마나 많이 돋아날까 기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봄비를 통해서 느껴지는 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봄의 생명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봄의 말이라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이 속삭인다. 꽃 피워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년, 소녀들은 모두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자라나라. 피어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조이며 힘든 세월을 보낸 뒤에 맞는 올 새봄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비긴 뒤에 밟아보는 작은 흙길의 부드러움, 쌀쌀함 속에서도 상쾌함을 주는 공기, 더 높아져 보이는 푸른 하늘,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어도 눈가에 묻어나는 건강한 미소, 그리고 사람들의 힘이 느껴지는 발걸음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우르르 우르르 피어나는 봄꽃들을 볼 것입니다. 아마 작년과는 다른 느낌으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새봄은 모든 꽃을 남김없이 피울 것입니다. 이호우 시인은 현대시조 개화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경이롭다고 했습니다. 꽃이 피네. 한잎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그만 눈을 감네. 이 시조는 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우주의 신비, 그리고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소리 없이 시작되는 봄비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힘찬 봄의 메시지입니다. 봄의 메시지를 알아차린 시인들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희망하라.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 봄의 말 끝부분입니다. 노인들도 모두 봄의 속삭임을 알아듣는다. 늙은이여 땅속에 묻혀라. 씩씩한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몸을 내던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묵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싹과 같은 새 희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봄을 맞이하자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시인의 메시지입니다. 디어 마이 프렌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16부작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극본은 노희경 씨가 썼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보는 노인 세대 모습을 그렸습니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은 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드라마가 지향하는 것은 아직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과거를 벗고 삶을 향해 달려가는
황혼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기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연극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톱스타들이었습니다. 37살의 박완으로 나오는 고현정 씨, 그는 작가이면서 이 드라마의 나레이터입니다. 꼰대라고 생각한 노인들 세계를 경험하면서 노인들의 진지한 삶의 자세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김혜자 씨는 조희자 할머니 역할을 맡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는 것이 겁이 나는데 치매 증상까지 겹쳐서 자살하기로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은 여의치 않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요양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다 가려는 것이죠. 장난의 역은 고두심 씨가 연기합니다. 작가 박완의 어머니인 장난의 씨는 짬뽕집 사장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어린 딸과 자살하기로 했지만은 의연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과는 자주 싸웁니다. 고집불통의 남편과 입양한 딸까지 둔 문정아 역에는 남훈희 씨가 맡았습니다. 말 많고 화끈한 성격의 오충남 캐릭터 연기는 윤여정 씨가, 장남이와 동문으로 속 깊고 정이 많으며 모델로 성공한 이영원의 역으로서는 박원숙 씨, 그리고 문정아의 남편으로 짠돌이면서도 성질이 급한 김석균의 캐릭터로서는 신구 씨, 조이자를 나이 들어서도 못 잊지 않은 전직 변호사 이성재 역에는 주연 씨가 연기를 했고요. 연상의 박완을 알고부터 그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 박완의 친구이자 연인인 서연하 역에는 조인성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완과의 데이트에서 프로포즈를 하려는 장소에서 박완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이 드라마의 출연진 대부분이 실제로 60세가 넘고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어 30, 40대가 보기에는 한물간 9세대 노인들로 보여집니다. 작가의 의도는 젊은 세대들의 눈에 비친 노인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온 시대와 드라마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연기를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은 10년 후면 인류 최초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남성도 최고인 초장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 90세라는 말은 90살 되는 노인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노후 설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식의 교육과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던 지난 세월은 모두가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어쩌다 노인이 되고 말았는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노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큰 부자가 누리는 좋은 환경이 무조건 장수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후 건강에 필요한 기초 체력 역시 시골에 사는 사람이 운동선수만 못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유 있는 경제력, 좋은 환경은 그만큼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이 되면 대개 5가지 유형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이처가 분류한 5가지 유형을 보면은 자신의 상황을 성공과 행운이라 감사하는 성숙형이 있고요. 복잡한 대인관계를 떠나서 조용한 노년기를 택하는 은둔형, 수동적인 노년기를 거부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년기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무장형,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해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실패 원인을 시대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족 탓으로 돌리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지내는 분노형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은 자신에게 있으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학하는 자학형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2 유년기로 돌아가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정신적 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뭐든 배우려 하면서 어울려 사는 법을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이것이 지금의 나이 먹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이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에서는 각기 다른 캐릭터의 노인의 모습이 동문회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그 동문회에는 작가인 박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박완의 할머니까지 모든 연기자가 참석을 합니다. 박완은 엄마와 엄마 친구인 이모들, 할머니까지 모인 동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소재는 모두 삶에서 강한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고집불통의 남편과 입양한 딸을 데리고 살았던 문정아 이모의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돌아가셨을 때 박완은 많은 걸 보았습니다. 분명 당황스러운 죽음이었는데 나이 든 이모들은 시신을 옮기는 문제에서부터 장례식을 섭외하고 상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하찮은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로 생각이 되었지만 그 일을 치르는 이모들은 노인들이 아니라 거인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아 이모의 고집불통 남편은 입양한 딸에 대해서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입양한 딸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조용히 살려 했지만은 교수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사위였던 교수를 때려주러 갔다가 되려 맞고 나옵니다. 그러나 끝내 그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딸에게 줍니다. 그러나 딸과는 살가운 통화를 끝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배우지 못한 시대 속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노인의 몸을 던져서 젊은 사위에게 분풀이를 하고 뒤를 보지 않고 유치장에도 갑니다. 몸을 던져서 딸을 위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희자 이모는 남편이 죽은 뒤 세상 사는 게 겁이 나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가기 위해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려 합니다. 희자 이모는 정아 이모와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노루를 칩니다. 그러나 둘은 사람을 친 줄 알고 도망쳐 지내다 경찰서가 자수를 하고 희자 이모는 새끼 노루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순박함을 보여주는 이모였습니다. 또 희자 이모는 친구인 정아 이모를 많이 의지하고 삽니다. 첫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아 이모가 도와주지 않아 아들이 죽었다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희자 이모가 전화만 하면은 정아 이모는 자다가도 희자 이모에게 달려갑니다. 치매 걸린 아들이 CCTV를 볼 수 있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따르다가 오줌을 지르기도 하죠. 디어 마이 프렌즈를 보면서 장난이 딸 박완은 엄마와 이모들의 삶에서 친이모가 아닌데도 일만 생기면 자신을 불러내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노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는 희한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박완은 애인인 연아가 자신에게 프로포즈 하러 오다가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연아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됩니다. 박완은 연아와 이별을 합니다. 엄마가 장애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아니 어린 시절부터 순종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아빠의 외도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데리고 자살하려 준 농약도 할 수 없이 마시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연아와 헤어진 어느 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날 엄마가 얘기한 대로 엄마와 이모들의 얘기를 글로 쓰기로 한 그날입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살 기억을 꺼내면서 엄마와 엄청 심한 다툼을 벌입니다. 엄마, 친구들인 이모들, 이제 모두 노인이 되어버린 이모들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시가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로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국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이 시처럼 박완은 이모들의 삶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경험을 합니다. 박완은 어느 날 영원히 이모로부터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5살 아래의 애인 연하가 떠오릅니다. 엄마의 병으로 인해서 연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자신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완이 엄마 장난혜 씨는 자신의 암에 걸려 2~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영원히 이모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 영원은 말을 못하고 친구를 끄지 않고 그저 회원에 찬 울음을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달리 위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장난에는 수술을 하기 전 딸이 걱정이 되어 애인을 찾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인생의 세파 속에서 이모들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바람 속에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용기를 모아 여행을 떠나기로 하면서 16부작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일삼는 노인이라 폄하한 생각 외에는 그 당시에 인생의 무게와 세파를 이기는 용기와 지혜와 목숨처럼 강한 자식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있다는 것 작가의 관찰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세파는 아픔과 슬픔,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만은 거부하지 않고 각자의 색깔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삶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강인한 의지를 그렸습니다. 봄비로 시작된 이 봄의 메시지는 디어 마이 프렌즈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나이를 먹는다고 들어차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금 삶의 여정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하고 가끔은 뒤도 돌아보고 생각도 하면서 움직일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여정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이 남아있는 인생도 그렇게 살면 그 어느 날 정아이모의 어머니가 떠난 것처럼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영원히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7번째 이야기는
자넷 랜드의 시 위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겨내야 할 위험도 또 도전도 많습니다. 그 위험을 극복해냈을 때 기운은 살아나고 우리 얼굴은 빛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넷 랜드의 위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네, 자넷 랜드의 시 위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7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정명TV에서는 매주 금요일 희망의 속삭임을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희망의 속삭임이 행복 발전소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됩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